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ES 암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예전에 그 DS 암호의 키가 음, 그 전사 공격에 취약한 것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한 2002년 정도부터 AES 암호가 현재 대칭키 암호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선 그 AES가 동작하는 그 전체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게 AS도 DS처럼 이렇게 라운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DS 같은 경우는 16라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DS는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라운드에 동작하는 과정, 또 적용되는 연산 이런 것은 이제 DS하고 완전히 다르지만 라운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각 라운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DS처럼. 그래서 AS가 동작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각 라운드의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A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AS를 이해하는데 핵심은 이 각 라운드의 그 연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라운드마다 서로 다른 이제 암호키를 쓰게 되는데요. 암호키를 쓰게 되는데 라운드마다 적용되는 암호키를 라운드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키가 있으면은 그 암호키를 확장해서 각 라운드마다 이렇게 이제 라운드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암호키로부터 각 라운드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키 확장 알고리즘까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S는 그 DS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서 2001년도에 미 정부의 기술 표준화 기관이 니스트인데요, 니스트. 니스트에서 표준으로 공표가 되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공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대칭키 암호 표준입니다. 아마 특별히 우리가 다른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대칭키 암호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 AES 암호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어,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칭키 암호는 현재 AES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공개적으로 기술을 어, 경쟁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을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 이 AES를 갖다 개발할 때 그때 공모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벨기에 과학자 존 데이먼하고 빈센트 레인맨이라는 분들이 제안한 레인달 암호 체계가 AS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달 암호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AS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AES 이전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던 DS 암호에서는 그 페이스탈
페스텔 구조, 페스텔 구조를 썼었는데요. 페스텔 구조를 썼었는데 DS 암호 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 대칭키 암호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대칭키 암호 강의를 보시면은 D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래서 페스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 AS에서는 페스텔 구조 대신에 SPN 구조를 썼는데, SPN S는 치환에 해당되는 substitution이고요. 그 다음에 P는 permutation, 전치에 해당되는 permutation에서 치환과 전치를 substitution과 permutation을 이렇게 반복해서 물론 이제 그 키를 적용하고요. 반복해서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키와 평문을 섞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SPN 구조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S 같은 경우는 평문 블록이 입력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 입력이 되는 평문 블록이 64비트 블록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128비트 평문 블록을 입력을 받아서 128비트 암호 블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인데, 그 DS하고 좀 차이점이, DS 같은 경우는 각 라운드에서 64비트 블록에 대해서 32비트만 이렇게 암호화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복구할 때 이렇게 복구화를 갖다 용이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만, 64비트 평문 중에 반만,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암호화되지 않는 나머지 반을 또 암호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SPN 구조에서는 각 라운드에서 전체 128비트 평문 블록 전체를 암호화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는 DS 같은 경우는 56비트 키를 썼거든요. 56비트 키를 사용했는데, 56비트 키는 그 전사 공격에 너무 이렇게 키가 작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AS는 128비트 키를 기본으로 하고 암호 그 보안성이 더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192비트, 그 다음에 256비트 키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세 개의 키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S의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전체 구조. 전체적으로 AS가 몇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구조를 좀 살펴보면, 우선 AS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AS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기본적으로 입력을 평문을 128비트 블록으로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 그 128비트 블록 128비트라고 그러면 16바이트잖아요. 이 16바이트 평문 블록을 입력을 받아서 그 128비트 암호문을 생성하는데, 일단 이 128비트 평문 블록을 그 스테이트 자료 구조로 일단 변환을 해요. 스테이트 자료 구조. 스테이트 자료 구조가 뭐냐면은 이렇게 128비트 16바이트 자료 구조를 이렇게 그러니까 평문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x4, 그러니까 4바이트 구조, 4x4 그러니까 4x4 바이트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요. 행렬. 그래서 이런 4x4 바이트 행렬을 AS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스테이트 자료 구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테이트 자료 구조다 이렇게 했는데 스테이트 자료 구조로 일단 변환을 해요. 물론 그때 스테이트 자료 구조로 변환할 때 우선 각 바이트를 칼럼부터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바이트 0부터 바이트 3까지 먼저 칼럼 1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바이트 4부터 바이트 7까지 두 번째 칼럼에 배치하고 이렇게 열 우선으로 칼럼 우선으로 이렇게 바이트를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배치된 4x4 4x4 바이트 행렬로 4x4 바이트 행렬로 일단 그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스테이트 자료 구조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그 암호 연산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 4x4 바이트 행렬에서 4x4 바이트 행렬에서 각 칼럼 하나하나를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그 칼럼이니까 네 바이트겠죠, 그죠? 네 바이트 하나하나를 워드라고 이렇게 자료 구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드 자료 구조. 그래서 이 스테이트 자료 구조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스테이트 내에 각 칼럼, 그러니까 워드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암호 연산을 AES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AES는 이제 그 비트, 그러니까 키를 몇 비트짜리 키를 쓰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몇 라운드를 이렇게 적용할 건지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키를 128비트를 쓰면은 전체 라운드가 10라운드가 되고요. 그 다음 192비트 키를 쓰는 경우는 12라운드, 256비트 키를 쓰는 경우는 14라운드. 그리고 각 라운드에 동작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라운드를 이제 반복하는데 키 사이즈에 따라서 그 반복된 라운드 수를 갖다 이렇게 다르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128비트 키를 쓰는 10라운드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1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프리 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사전 라운드를 먼저 한번 수행하는데 이 사전 라운드에서는 뭐 특별한 다른 동작은 없이 단지 키만 적용해서 이렇게 팽문의 스테이트 자료 구조에 있는 내용을 키를 적용해서 바꾸기만 하는 그런 어떤 프리 라운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128비트 키 같은 경우는 10라운드의 라운드를 반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암호키는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이렇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각 라운드에 이 키로부터 암호키로부터 각 라운드에 사전 라운드 포함해서요. 사전 라운드 포함해서 각 라운드에 이제 키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각 라운드의 키를 라운드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운드 키는 128비트, 128비트니까 16바이트고 16바이트를 4x4 행렬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라운드 키는 4x4 바이트 행렬, 그러니까 128비트 키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 키가 몇 비트인가 상관없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128비트 16바이트 팽문 입력을 받아서 11 사전 라운드 포함해서 11라운드를 거쳐서 128비트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물론 복화 과정은 이제 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화 과정은 암호화 과정하고 뭐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산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렬을 곱했다 암호화 과정에서 또는 그
우리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는데 모듈러 곱셈 연산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복화 과정은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곱했던 그러니까 모듈러 연산의 곱셈 연산을 그 곱셈 항목에 해당되는 여군을 계산해서 그 여군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연산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은 암호화 과정과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그러니까 암호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 AS의 구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 암호 연산이 일어나는 것은 각 라운드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각 라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각 라운드에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각 라운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한 대로 이 그 사전 라운드, 프리 라운드 1라운드 포함해서 11라운드가 이렇게 128비트 키 암호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사전 라운드는 여기서 이렇게 4개의 지금 이제 알고리즘 서브 알고리즘을 적용할 텐데 그 중에 사전 라운드는 add 키 add 라운드 키 알고리즘만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3개의 알고리즘은 서브 알고리즘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지금 4개의 그 변환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믹스 칼럼 모듈은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각 나중에 이제 해당될 때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각 라운드의 구조는 스테이트 행태의 이전 라운드 또는 평문으로부터 이렇게 스테이트 자료 구조를 일단 입력으로 받았어요. 4x4 스테이트 자료 구조를 4x4 바이트 행렬 형태의 스테이트 자료 구조를 입력을 받아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서브 바이트 이 4x4 그러니까 16바이트의 각 바이트의 내용을 다른 바이트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substitution. 그러니까 바이트를 치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치환된 또 스테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4x4니까 로우가 행이 4행이잖아요. 각 행에 4바이트가 있을 텐데 그 행의 바이트를 쉬프트 시켜, 이동을 시켜. 바이트를 섞는 거죠. 그 쉬프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의 각 바이트를 섞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칼럼이 4개가 있겠죠. 그죠? 그 각 칼럼에 바이트가 4개가 있을 텐데 각 칼럼의 바이트를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 믹스 칼럼의 4개의 바이트를 서로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4x4 스테이트에 라운드 키가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라운드 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4x4 형태의 16바이트 128비트 키가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스테이트하고 라운드 키 4x4 라운드 키하고 논리합 연산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로 이렇게 섞어서 그 라운드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게 한 라운드에서 암호화된 그런 스테이트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운드를 11번을 반복하는데 프리 라운드는 앞에 있는 3개 이 3개는 적용하지 않고요. 프리 라운드는 라운드 키를 적용하는 add 라운드 요것만 일단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 라운드에서는 일단 키를 가지고 내용 16바이트의 4x4 스테이트 내용을 4x4 키 라운드 키와 익스클루시브와 논리합 연산을 그러니까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적용해서 새로운 그런 스테이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이트를 치환하고
그 다음에 로우의 각 바이트를 섞고, 그 다음에 칼럼의 각 바이트를 다시 섞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라운드에 키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어떤 4x4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런 라운드를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제 요거를 믹스 칼럼하는 요 모듈을, 서브 모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라운드에서 적용하는 제일 먼저 적용되는 요 서브 바이트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바이트 4x4 입력이 4x4 형태의 스테이트 자료인데요. 스테이트 자료인데 서브 바이트는 무슨 의미냐면은 바이트의 내용을 substitution, 그러니까 치환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바이트의 내용을 다른 바이트로 치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트 행이 2고 그 다음에 열이 2인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어떤 이 바이트의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바이트로 치환한다. substitute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substitut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해요. DS에도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DS, S박스를 사용해서 DS도 이렇게 이제 치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트를 치환하는 그런 과정을 서브 바이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때 사용하는 바이트를 어떤 바이트로 치환할 건가, 입력의 어떤 바이트를 어떤 바이트로 치환할 건가를 정의한 그런 자료 구조를 S박스다. DS에서도 마찬가지로 S박스를 적용했었는데, 여기서도 S박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S박스. 그래서 입력이 되는 이 각 바이트니까 8비트겠죠, 그죠? 8비트일 텐데, 요 앞에 있는 4비트, 뒤에 있는 4비트에 각각의 값을, 첫 번째 4비트의 값을 행에 대한 인덱스, 로우에 대한 인덱스. 그러니까 4비트니까 인덱스가 0000부터 1111까지 16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비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칼럼에 대한, 열에 대한 인덱스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환하고자 하고 있는 바이트에 8비트를, 앞에 있는 4비트를 ES박스의 행에 대한 인덱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비트는 열에 대한 인덱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바이트의 값이 4, 5다. 5A다. 5A다. 16진수수 당연히, 그지? 16진수로 5A면은 앞에 있는 4비트가 5니까 여기 보시면은 행의 인덱스가 5, 그 다음 열의 인덱스가 A잖아요. A 16진수 A. 이렇게 하면은 이 5A는 이 X박스를 써서, 요 S박스를 써서, 이 S박스를 써서 뭐로 바꾸냐면은 이 행, 5행에 있는 5행과 A열에 있는 요가 BE잖아요. BE로 치환한다. substitute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S박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16 16 이 바이트 행렬을 S박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S박스. DS를 공부하신 분들은 S박스의 의미를 좀 잘 아실 텐데, 어쨌든 S박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S박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 S박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 이제 S박스의 의미가 원래 있는 원래 있는 입력 바이트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바이트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 뭐였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바이트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런 건데, 그 새롭다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바이트하고 뒤에 있는, 그러니까 바꿔진 바이트의 연관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도록 바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바이트의 두 바이트가 OA, sorry. 앞에 있는 입력 바이트 OA, OB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ES박스를 써서 바꿨을 때 여기에 나오는 X하고 Y, 치환되는 X와 Y가 OA, OB 같으면은 이게 인접한 바이트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 한 비트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 X와 Y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게 사전에 이게 X 한 비트가 차이 나는 값이었구나 바꾸기 전에, 그게 X와 Y에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그 사전에 입력되는 바이트하고 치환된 바이트 간의 어떤 연관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 뭐 추론하기가 무지 어렵게 이렇게 이제 X박스를 갖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바이트 이 변환 모듈에서 그 스테이트의 입력 데이터를 그 바꾸고 난 다음에 데이터하고 그 연관 관계가 거의 추론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트 입력 평문하고 암호문 사이에 연관 관계가 거의 추론이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디퓨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산화한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 라운드에서 또는 그 전 라운드에서 키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키가 어떤 키가 적용됐는지를 그 다음 암호문에서 도저히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컨퓨전한다, 혼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서브 바이트 변환에서 그 전 라운드의 평문, 그러니까 입력 그 전 라운드에 적용된 키가 그 다음 라운드 결과로 나오는 그런 암호문에 도저히 그 연관관계를 추론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이게 서브 바이트 모듈이 설계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입력 바이트에 한 비트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출력 바이트에서는 뭐 완전히 서로 다른, 완전 여러 비트가 차이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OA하고 OB가 사실 한 비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입력에서는. 근데 출력에서는 보시면 B하고 39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BE와 39로 출력이 되는데 이 값을 보시면은 비트가 4비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갖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평문에서 바이트 한 비트만 차이가 나도 그 10라운드가 다 적용이 되고 나면은 8비트 전체가 이렇게 바뀌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의 평문 또는 평문에 적용된 키가 최종적인 암호문하고 이 연관관계가 거의 이렇게 추론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 바이트에 사용하는 이 S박스를 설계할 때 입력 바이트하고 출력 바이트 간의 이 연관성 추론이 최대한 어렵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 바이트하고 출력 바이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그런 특성을 선행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니어 프로퍼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력에서 뭐가 들어오면 출력이 뭐가 되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을 리니어 프로퍼티, 선행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선행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S박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분산화 효과가 최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들이 AS에서 S박스를 설계할 때, TS에서 S박스를 설계할 때는
그 설계자들이 매뉴얼로 수동으로 최대한 그 리니어 프로퍼티가 생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수동으로.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적용해서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선행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발견돼서 DS 암호를 공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AES에서는 S박스를 설계할 때 비선행 특성, 그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관계가 추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추론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비선행 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갈로아 필드 2의 8 곱셈의 여권 연산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 바이트에 대해서 그 입력 바이트에 갈로아 필드 2의 8 곱셈 여권을 계산해 가지고 그 여권을 사용하게. 그 여권이 그러니까 원래값하고 그 선행적인 특성이 그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값으로 이렇게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질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S박스를 만든 게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 그 수학적인 연산은 갈로아 필드 2의 8의 곱셈 연산의 곱셈 여분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적용했다. 이런 게 이제 DS하고 AS의 S박스를 설계할 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박스의 어떤 특정 바이트, 그 바이트의 입력값이 XY,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가 X고 두 번째 첫 번째 네비트가 X고 두 번째 네비트가 Y다. 이렇게 보면 XY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입력값이 XY, 첫 번째 네비트고 두 번째 네비트가 Y고 첫 번째 네비트가 X고 두 번째 네비트가 Y인 그런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떻게 그 S박스의 값, 변환하는 X값을 S박스의 값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우선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면은 일단 있잖아요. 일단 XY 값 예를 들면은 95 뭐 이런 16진수로 95 이런 값이 있으면은 95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의미잖아요. S박스에서 X박스에서 행의 인덱스가 99 열의 인덱스가 5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값에 대해서 이런 값이 있을 때 이 값에 대응되는 95 한번 볼까요? 9하고 5 9와 5 9와 5에 해당되는 요가 2A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인데요. 그 설계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이 95에 대해서, 그죠? XY에 대해서, 갈로아 필드 2의 8승 곱셈 요건을 만들어. 곱셈 요건. 이 인버스인데, 갈로아 필드 2의 8의 곱셈 요건을 만들고요. 그때 사용하는 이제 갈로아 필드 2의 8, 갈로아 필드 2의 8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제 강의 중에 암호수학 제2강을 들어보시면은 갈로아 필드 2의 8의 의미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아 필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암호수학 2를 제 암호수학 2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갈로아 필드 2에는 암호에서는 이 다항식 연산을 쓰거든요. 다항식 연산을 쓰는데 그때 다항식 그래서 95를 16조수 95를 다항식으로 표현하면은 x 7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2승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갈로아 필드 2의 8에서 기하 다항식으로 AES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기하 다항식은 이겁니다. 2의 8승 더하기 x의 8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x 플러스 1 이게 이제
모듈로 다항식 연산에서 모듈로로 사용하는 기하 다항식입니다. AS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기하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로 기하 다항식 연산을 적용해서 이 XY에 대한 16진수 XY 95에 대한 곱셈 요건, 모듈로 곱셈 요건을 일단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 곱셈 요건이 그러니까 입력값하고 그 결과값의 선형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곱셈 요건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곱셈 요건에서 만들어지는 8비트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그죠? 각 비트를 8x1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 각각의 항목의 값은 항의 값은 이제 비트 그죠? 그래서 비트 0부터 비트 7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입력 그 8x1 입력 비트, 입력 바이트에 대해서 8x8 어떤 상수 매트릭스를 곱해줘요. 이렇게 이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새로운 8x1 상수 매트릭스를 더해서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은 이 결과를 바이트로 변하는 게 뭐냐면은 x와 y 위치, x행과 y열의 위치에 있는 s박스의 값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 행렬 있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8x8 상수 행렬하고 8x1 상수 행렬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그 8비트에 대한 모듈로 곱셈 요건을 계산하고 그 곱셈 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산된 곱셈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분산 효과를 그렇게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요 8x8 상수하고 8x1 상수 행렬을 곱하고 더해서 최종적으로 8x1 행렬을 바이트 값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만든 이 값이 S박스의 X행, Y행, 그러니까 입력값을 X행, Y행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게 해당되는 S박스의 값이 되도록 그렇게 S박스를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갈로아 필드 예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갈로아 필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모스학 2를 먼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브 바이트, 첫 번째 서브 바이트 있잖아요. 서브 바이트 변환, 이 서브 바이트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서브 바이트 변환 그 자체는 뭐 간단한 거고 S박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일단 이제 서브 바이트를 통해서 각 바이트의 내용을 다른 바이트로 S박스에 있는 완전히 다른 바이트로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치환을 한 다음에 각 행에 있는 바이트를 섞어주는 거예요. 각 행에 있는 바이트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4x4 스테이트니까 행이 지금 이렇게 4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인데 각 행에 있는 바이트를 섞는데 어떻게 섞는가? 첫 번째 바이트는 안 섞어. 이거는 섞질 않아. 안 섞어. 그대로 사용해. 두 번째 행은 어떻게 했냐면 한 바이트만 왼쪽으로 이동시켜. 한 바이트만 레프트로 이동을 시켜. 한 바이트만 레프트로. 한 바이트. 그 다음 세 번째 행은 어떻게 하는가? 두 바이트를 레프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세 바이트를 레프트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각 행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행의 바이트를 그 행 내에서
로우 내에서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동작을 취해. 그러니까 이제 S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substitution, 그러니까 치환한 그런 바이트들을 그러니까 핵 내에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는 거죠.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왜 이런 작업을 했는가? 그 나중에 이제 애드 키 라운드에서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그 키하고 그 저기 원래 입력값의 그 이 xy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치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치환할 때 어떻게 치환하냐면은 이 저기 각 칼럼 단위로 그 워드 단위로 칼럼 단위로 이렇게 치환을 하거든요. 칼럼 단위로. 그래서 칼럼 단위로 치환한 것을 이렇게 로우 단위로 로우에서 각 바이트를 섞어줌으로써 키가 적용된 키가 이렇게 이 지금 칼럼 단위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칼럼 단위로 적용한 키의 내용이 이렇게 확 이렇게 섞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키가 적용이 된 그 결과가 섞여서 분산학교가 더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 로우는 로우에 있는 행에 있는 각 바이트를 섞어준다. 시프트로 시켜서 섞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칼럼에 있는 각 바이트를 섞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칼럼에 있는 각 바이트를 섞어주겠다. 믹스를 하겠다. 이거는 시프트를 하지 않고요. 바이트를 시프트로 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칼럼이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칼럼에 있는 각 바이트를 어떤 상수 행렬 이렇게 잘 섞이도록 이렇게 설계된 요 상수 4x4 상수 행렬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서 완전히 새로운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곱해주는가? 새로운 값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바이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수 행렬의 첫 번째 행 요거잖아요. 요거 행하고 이 입력 스테이트의 첫 번째 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S00 새로운 S00 여기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02하고 S00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03하고 S01과 곱하고 01과 020와 곱하고 01과 S30와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서 만든 게 뭐냐면 더해서 이게 나오게. 그래서 이 새로운 S0, 0값, 새로운 바이트 값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입력 스테이트의 각 바이트를 어떤 상수 행렬, 4x4 상수 행렬, 아주 잘 섞이도록 설계된 상수 행렬하고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열에 이 열에 4바이트가 완전히 섞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믹스 칼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믹스 칼럼이다. 얘가 되시죠, 그죠? 요거는 요 값은 앞에 있는 요 각 바이트를 이 상수 행렬의 첫 번째 행의 값들과 곱해가지고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각 열에 있는 바이트들이 완전히 섞여서 이 바이트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있는 이 두 번째 행의 값과 그 다음에 올드 스테이트 기존에 있는 기존의 입력 스테이트의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바이트들을 곱해가지고 곱해서 더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항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열의 각 바이트가 완전히 섞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 각 열에 있는 바이트들을 완전히 섞어서 새로운 바이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믹스 칼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믹스 칼럼. 쉬프트 로우에서 각 로우에 열에 있는 바이트들을 섞어주고, 그 다음 믹스 칼럼에서 각 칼럼에 있는 바이트들을 또 이렇게 섞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믹스 칼럼에서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바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곱셈 한 것을 서로 이렇게 더해주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S00는 이런 곱으로 바이트 두 개를 곱하고 또 바이트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곱셈 한 바이트를 더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곱셈과 덧셈 바이트 8비트잖아요. 8비트의 곱셈과 덧셈을 어떤 연산을 적용하는가, 이게 이제 갈로아 필드, 다항식 갈로아 필드 2의 8에 모듈러 덧셈과 모듈러 곱셈 연산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듈러 덧셈과 모듈러 곱셈 연산을 적용했다는 것은 뺄셈에 대해서는 덧셈 여건을 적용하고 나눗셈에 대해서는 곱셈 여건을 적용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은 갈로아 필드 2의 8에 대한 기약 다항식을 모듈러로 하는 모듈러 연산에 대한 곱셈과 덧셈과 곱셈 연산을 아시면 뭐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듈러로 사용하는 기약 다항식을 AS에서는 x8승 더하기 x4승 더하기 x3승 더하기 x 플러스 1을 이제 모듈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모수학 2를 아모수학 2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각 라운드에서 마지막 변환 모듈이 add 라운드 키인데요. add 라운드 키. 이건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키를 4x4 형태의 128비트 키를 스테이트 4x4 형태의 스테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그 베타적 논리합 연산만 이렇게 단순히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스테이트에 스테이트에 각각의 워드, 스테이트의 각 칼럼을 열을 이제 워드라고 제가 이렇게 워드 자료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 열에다가 라운드 키도 4x4 형태의 라운드 키 자료 구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하고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해서 그게 새로운 값, 새로운 열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4x4 스테이트에 있는 각 바이트가 라운드 키에 있는 각 바이트하고 논리합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트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이런 과정이 add 라운드 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간단한 거죠. add 라운드 키는 키 바이트와 스테이트에 있는 각 바이트를 베타적 논리합 연산해서 새로운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상당히 간단한 연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28비트 키로부터 이 라운드가 지금 11라운드잖아요. 사전 라운드를 포함하면 11라운드인데 128비트 키로부터 각 라운드에 적용하는 11개의 키, 128비트 라운드 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라운드 키가 이제 실제로 엑소와 연산을 할 때는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할 때는 워드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라운드에 4x4 11개의 4x4 라운드 키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각각 한 라운드에 있는 키가 4개의 워드로 만들어지니까 44개의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44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128비트 암호 키로부터 라운드 키를 확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운드 키를 익스텐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간단한데
새로운 키를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쓰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팽문키 처음에 입력되는 암호키가 128비트니까 4x4 형태로 배열하면 이렇게 되고 각각을 이제 워드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대칭키, 그러니까 키 그 자체, 암호키 그 자체를 워드 단위로 이렇게 배열해서 첫 번째 워드를 워드 제로로 쓰고 두 번째 워드를 워드 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라운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운드라 프리 라운드가 되겠죠, 그죠? 프리 라운드에는 그대로 사용을 해. 그대로 암호키의 각 워드를 라운드 키로 그대로 사용해. 근데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첫 번째 그 프리 라운드에 썼던 그런 키를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키를 어떻게 만들 건가? 간단해요. 그 직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섯 번째 키워드는 그 직전 키워드가 W4 되려면 그 직전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전 키워드하고 네 번째 전에 그러니까 키워드 오면은 네 번째 전에 키워드 1이잖아요. 네 번째 전에 키워드하고 그 직전 키워드를 X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섯 번째 키워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I 번째 키워드는 직전 키워드 I-1번째 키워드에다가 네 번째 전에 키워드 I-4 키워드를 X와 연산해서 I번째 키워드를 만든다. 이게 간단하죠. 그런데 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I가 4의 배수일 때는 직전 키워드 대신에 G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기 보시면 G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키워드를 네 번째 전에 키워드하고 논리합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네 개마다 하나씩은 좀 더 복잡하게 단순히 이렇게 직전 키워드하고 네 번째 전에 키워드를 논리합 연산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게 G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복잡한 그런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키워드를 만드는 함수를 G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G 함수, G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G 펑션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뭐 간단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G 함수의 첫 번째 동작은 뭐냐면 일단 바이트를 이동을 시켜. 이게 지금 워드니까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를 한 바이트씩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그리고 마지막 바이트는 첫 번째로 오게 이렇게. 그래서 워드를 로테이션을 시켜. 한 바이트 로테이션. 그래서 로테이트 워드를 이렇게 한 바이트 이동시켜.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만든 S박스가 있었잖아요. S박스를 가지고 요 각각의 바이트를 이렇게 키워드에 있는 이 바이트를 다른 바이트로 치환을 해. substitution을 해. S박스를 써서. 그래서 새로운 바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B1 B2 이런 새로운 바이트로 만들어. 그리고 이놈을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 라운드 상수가 있는데요. 라운드 상수 라운드 콘스탄트 J, 그러니까 J 라운드가 J일 때 그 라운드의 라운드 상수, 라운드 콘스탄트 값과 이게 지금 라운드 콘스탄트 값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과 X와 연산, 베타전 논리합 연산을 해서 이 결과가 뭐냐면 새로운 라운드의 키워드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이제 간단한데 근데 그 결과 그 전 라운드하고 그 다음 라운드에 사용되는 키워드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G 함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 라운드 콘스탄트, 라운드 상수는 설계를 할 때 각 라운드에 생성되는 라운드 키 사이에 대칭성 같은 거, 유사성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라운드 상수를 잘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라운드 상수 알콘 J이면은 이 이제 4바이트니까 그죠? 4바이트니까 첫 번째 RCJ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바이트는 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RCJ를 설계할 때 각 라운드에 사용되는 키 간의 대칭성과 유사성이 추론하기가 무지 어렵도록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고요. 그때 설계된 RCJ의 값은 각 라운드의 값은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RCJ 값을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각 라운드에 적용되는 변환 모듈들 4개의 변환 모듈들을 설명함으로써 AS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AS가 현재로부터 한 19년 전에 꽤 오래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꽤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어떤 그 암호 공격들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한 번도 그 보안성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공격 성공에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안성이 강한가 AS를 설명할 때 이 AS의 키를 128비트 키를 가정을 했을 때요. 192나 256은 훨씬 더 이보다 더 이제 보안성이 높은데 128비트를 가정했을 때 DS를 공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전사 공격을 통해서 그죠? 전사 공격을 통해서 DS를 공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은 이 AS 128비트 키를 전사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DS를 전사 공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T에다가 2의 72승만큼을 더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사 공격은 아무리 현재 지금 슈퍼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전사 공격은 뭐 불가능하다.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각 라운드에 그 키를 적용해서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 그다음 믹스 칼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이렇게 막 섞어 주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치환하고 그다음에 로우를 섞고 칼럼을 섞고 이렇게 섞어 주는데 이 섞어서 평문과 암호문 그다음에 키와 암호문 사이의 관계가 거의 추론이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이 혼잡화와 분산화, 컴퓨전 효과와 디퓨전 효과가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DS 암호에서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그런 통계적 암호 해독 공격에 아주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 니스트에 의해서 표준이 공표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어떤 암호 공격에도 보안성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